저희가 전문가에게 듣는 큰거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 영호님, 네. 치과 의사 영화님이니까 네. 치과 의사에게 묻는 어떤 전문 지식을 물어볼 텐데요. 네네. 제가 치과 의사로서 대답을 하지만 모든 디테일한 치료는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의 의견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소 치약을 쓰면 몸에 네.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시중에 팔고 있는 모든 치약에 거의 불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불소가 안 들어간 치약은 유아들이 쓰는, 어린 아이들이 쓰는 치약과 그 다음에 미백으로만 만들어진 치약들은 불소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치약들은 불소량이 되게 소량이고 이미 식약청 허가를 다 받아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불소 과민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불소가 없는 치약들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제외하고는 치약에 불소가 들어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서양에서는 양치 후에 입을 헹구지 않는다고 하는데 양치 후에 입을 헹궈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칫솔질을 하고 입을 헹구는 이유는 치약 속에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합성 계면활성제가 몸에 계속 남아있으면 식욕 감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입을 헹구는 거고요. 그 치약에 들어가 있는 합성 계면활성제가 굉장히 물에 잘 흘러내려가는 재질이어서 이제 이론상으로는 한두 번 정도 헹구면 입에 있는 계면활성제는 다 씻겨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한두 번 헹궈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넉넉하게 한 5번, 6번 정도는 헹구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양치 후에 네. 리스테린 같은 가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양치하고 바로 가글을 해도 되는지. 바로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저는 30분 이상 지나고 나서 가글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가글액이 있고 알코올이 없는 가글액이 있는데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가글액은 상대적으로 입을 헹구고 나면 좀 입이 좀 말라요. 그래서 평소에 구강 건조증이 좀 있다거나 입이 좀 너무 마른다 이러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알코올이 안 들어가 있는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요즘에 치아미백 시술이 많이 네. 보이는데 실제 효과가 있는지 추천하는지. 시중에 판매하는 치아 미백 치약들이 효과가 없진 않은데 효과가 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하얘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치아를 밝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내가 치아 미백이 원한다 이러면 치과를 방문하셔서 전문가 치아 미백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착색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치아 내부 상태가 안 좋아서 치아가 어둡게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전문가한테 좀 상의를 하셔서 치아 미백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치아가 가장 변색이 많이 되는 거는 첫 번째가 카레, 그 다음에 커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식습관이 카레를 많이 드시거나 커피를 정말 많이 드신다고 하면 치아가 아무래도 좀 금방 노랗게 되거든요. 내가 너무 이렇게 착색이 잘 되는 제품들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보통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하면 구내염이 생기곤 하는데 제 주변의 분들은 알보치를 많이 쓰시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구내염 빨리 나아야겠다 하시던데 이런 방법 말고 좀 나을 수 있는 좀 편안한 방법 있을까요? 일단 구내염에 약을 바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그 약도 써보시고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아프다 이러면 좀 약한 약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구내염의 궁극적인 이유는 피로입니다. 피로, 잠이 부족하고 영양분이 부족하고 이래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증상이니까 일단 가장 먼저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타민 B군과 C군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구강이 건조할수록 빨리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드시던지 아니면 물로 입을 자주 헹구시던지 이런 식으로 구강 건조를 좀 막아주시고, 그리고 주무실 때 너무 건조하게 안 주무시고 좀 가습기를 튼다든지 해서 좀 촉촉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구내염이 더 빨리 낫습니다. 너무 심하다 싶으시면 구강내과에 방문하셔서 치과 의사분과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과에 안 가고 치아를 건강하게 평소에 관리하는 팁이 있을까요? 우선 치과에 안 가는 건 안 되시고요. 치과를 적어도 1년에 2번은 방문하셔서 이제 1년에 한 번 되는 스케일링도 있잖아요. 그것도 꼭 받으시고, 저는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치과를 안 가는데 내가 최대의 노력으로 이것을 이제 관리를 해보고 싶다 이러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치실을 사용을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치실은 정말 필수고요. 힘들면 매일매일이 아니어도
꼭 생각날 때마다 꼭 쓰시는 게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치실을 사용하시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시중에 손잡이가 달린 치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되시면 그런 거라도 쓰셔서 이제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물을 뿌려서 이제 치아 사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제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워터 땡이라고 해서 그런 제품들이 많으니까 그런 제품들을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치실이랑 워터 땡 그걸 사용해서 구강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네. 6개월마다 치과를 방문해서 꼭 필요한 치과 치료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치석 치태 제거를 위한 스케일링과 그다음에 잇몸 치료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되시면 치아가 썩어서 뭐 치아를 뽑는다 이런 것보다 이제 잇몸병 때문에 치아가 많이 흔들려서 뽑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치아 썩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고 이러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치아가 썩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잇몸병을 예방하셔야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면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그런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딱 치료받고 다음에 오셨을 때, 아, 이제 좋다. 이제 불편한 것도 많이 사라지고 되게 편안하다.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보람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제 실력을 많이 키워서 이제 치아 하나하나만이 아닌 이제 전반적으로 구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전체적인 포괄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치과 의사가 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지금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추후에는 제 병원을 운영하면서 구강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신 환자분들한테도 정말 남은 인생을 좀 행복한 구강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전문가에게 듣는 핑거 이슈에 나와주신 영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세요.